엔비디아 드디어 주식 분할을 완료하고 이제 과거 대비 10분의 1의 주가로 새로운 거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분할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주식 분할은 향후 주가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주식 분할 이전 회사의 가치도 달라지는 게 없고 과거 대비 주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촉발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주식을 사기도 쉽지만 팔기도 쉽다는 걸 의미하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이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 분할이 발표된 후 12개월 동안 주식은 평균적으로 25%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시기 증시 평균 상승률 12%의 2배에 달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도 지적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이 주식 분할을 할 때는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적인 상황에서 주식 분할을 구태여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유동성 측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주가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높을 때 이때 주식 분할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도 여러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지만 22년 8월 5일에 3대1 주식 분할을 발표한 이후 1년 동안 주가가 약 12%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약 8% 오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식 분할 자체가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결국 다시 엔비디아를 둘러싼 펀더멘털 이슈를 봐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긍정적인 팩트 그리고 부정적인 팩트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까요. 젠슨 황이 엔비디아 주식을 내년 3월 말까지 최대 60만 주, 이것은 주식 분할 전 상황입니다. 60만 주를 매각할 거란 사실은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젠슨 황은 지난 3월 14일 맺은 내부자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최대 60만 주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각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확보하는 현금은 약 1조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데보라 쇼퀴스트 엔비디아 운영 담당 부사장과 프레스 CFO 그리고 풀이 부사장 역시 각각 주식을 매각할 예정인데요. 주식 분할 이후에 최고 경영진들이 주식을 내다 판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이 젠슨 황이 작년 9월 14일에 주당 450달러 정도의 2만 주가 넘는 주식을 매도를 했지만 그 이후로도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점인데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즉 FTC와 법무부가 인공지능 산업 대표 주자라 볼 수 있는 엔비디아와 MS 그리고 오픈 AI에 대한 경쟁 제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엔비디아의 산업 독점이 어떤 기술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제한사항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버즈가 나온다면 주가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만큼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공매도가 증한 부분은 여전히 월가 일각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게 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주가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팩트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나온 월저널 보도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AI 칩, 이 관련 컴퓨팅 파워의 구매자는 주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가로 옮겨붙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는 AI 싸움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그런 변수가 됐고 국가 차원에서 AI 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 엔비디아는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마켓에서 거의 수익이 끝났지만 올해는 이 분야에서 100억 달러 매출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IR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싱가포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국가 컴퓨팅 센터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요. 국영통신사 싱텔이 엔비디아에 협력해서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나라는 또한 동남아시아 언어로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는 자국 스타트업과 연구자를 위한 컴퓨팅 전략의 일환으로
15억 달러 구매 의사를 밝혔고, 일본은 올해 초 국내 AI 컴퓨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 7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비슷한 상황이 전개 중이고요. 이 통신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서 현지 언어의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지난달에 유럽이 더 많은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포된 GPU의 3%만이 유럽이 쓰고 있지만 이 비율을 2030년 혹은 2035년까지 20%로 증가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유럽이 GPU를 구매해야만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미국 테크 기업으로 대표되는 민간 부문의 AI 수요가 둔화될 위협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 사이드에서 대규모 GPU 구매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 케냐마저도 MS와 아랍에미리트 AI 회사, 민간 회사와 협력해서 국가의 10억 달러 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자국의 지열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스와힐리어와 영어로 직접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근 보고서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과거 닷컴 버블 시대의 테크 주가와 지금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면 과거 테크 버블 때는 주가가 본질 가치인 이 남색 선을 훨씬 지나서 굉장히 괴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색 동그라미죠. 지금은 초록색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이 남색 선을 보시면은 그만큼 이익이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테크 버블 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의 주가 상승은 실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엔비디아 주식 분할 이후 첫 거래를 기념해서 엔비디아로 본 브랜비어 특집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 다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